가끔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 나는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왜 그 마음이 가볍게 다뤄질까?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쓰고 좋은 사람이고 싶어 애썼던 그 모든 순간들이 돌아서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엔 한두 번쯤 돕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지. 하지만 반복되는 괜찮음은 어느샌가 익숙함이 되고 그 익숙함은 곧 당연함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거 해주는 거 어렵지도 않잖아. 예전엔 잘하더니 왜 요즘 그래? 그제야 느끼게 되죠. 내가 준 호의가 감사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의무처럼 여겨지고 있었다는 걸요. 문제는 잘해준 게 아닙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경계 없이 잘해왔다는 사실. 불편한 말을 듣고도 웃고 넘기고 속이 상해도 괜찮다고 말하며 내 감정은 뒤로 미룬 채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애쓴 결과는 존중이 아니라 소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나를 고마운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편한 사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결국엔 만만한 사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 없이 베푸는 친절은 나를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진짜 존중받고 싶다면 때로는 단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키고 싶은 관계일수록 내 마음부터 먼저 지켜야 하니까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누군가의 착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특별히 복잡한 전략을 쓰는 건 아닙니다. 의외로 단순합니다. 다만 그 단순함이 꽤 교묘할 뿐이죠. 첫 번째, 감정으로 조종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명령하지도 않죠. 오히려 말투는 부드럽고 표정은 안쓰럽습니다.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냥 넌 내 마음 알아줄 거라 믿었어. 내가 아니면 진짜 끝이라서. 이런 말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순간 왠지 모를 미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하죠. 내가 너무 냉정했나? 어쩌면 정말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그리고 결국 다시 손을 내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 번 들어주면 그들은 금세 다음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조금 더 큰 부탁, 조금 더 빠른 속도, 그리고 거절하면 직접 화를 내는 대신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 괜히 기대한 내가 바보지. 앞으론 부탁 같은 거 안 할게. 겉으론 체념처럼 보이지만 그 말에는 네가 날 실망시켰다는 메시지가 또렷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또다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불편하지?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게 바로 그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몰아붙이는 기술. 논리적으로 보면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불편하게 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압박이라 부릅니다. 분명한 요구는 없지만 죄책감이라는 감정의 끈으로 당신을 조용히 끌어당기죠. 더 무서운 건 이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미안해할 타이밍, 당신이 흔들릴 포인트를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것. 프랑스 철학자 로슈 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 먼저 상처 입은 사람처럼 행동한다. 맞습니다. 이들은 늘 피해자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상처받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척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넌 내 편 아니었어?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 내가 믿은 게 잘못이었지 뭐. 이 말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 정작 이용당하고 있는 건 나인데 왜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그 감정을 도구처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미안해하는 이유는 상대의 상처 때문이 아니라 그 상처를 내 책임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자꾸만 죄책감이 들고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면 이제는 경계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진짜 상처받은 사람은 상대에게 상처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마운 사람은 왜 안 해줘? 가 아니라 고마워 해줘서 를 말합니다. 두 번째, 한 번이 한 번이 아닌 사람들. 처음엔 아주 부드럽게 접근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안 됐을 거야. 이런 말에 우리는 쉽게 마음을 열게 되죠. 그래, 힘들다니 한 번쯤은 돕자. 그렇게 시작된 배려는 처음엔 진심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했고 정말 도움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한 번만은 점점 늘 하던 일이 되어갑니다. 너밖에 못해. 이번에도 부탁 좀 할게. 지난번처럼 잘 부탁해. 처음에 고마움은 사라지고 어느새 당연한 기대가 자리 잡습니다. 그 말투가 익숙해질 무렵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해준 걸 선의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리처럼 여겨왔다는 걸. 당신의 도움은 이제 고마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줘야 하는 일이 되었고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 갑자기? 그거 하나 못 해줘? 예전엔 안 그랬잖아. 문제는 부탁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부탁이 거절될 수 없는 분위기로 바뀌는 순간부터 이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부탁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고마움이 아니라 사용법을 학습하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도와주더라. 이건 기본값으로 설정해놔야겠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에게 시스템처럼 작동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고 기대에 어긋나면 섭섭해하고 심지어는 비난까지 하죠. 넌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요즘 좀 냉정해진 것 같아. 왜 갑자기 변했어?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도와주지 못한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자꾸만 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사람은 왜 변했어? 같은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부탁이 아니라 감정적 압박이고 관계의 균열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했습니다. 자발성이 사라진 선의는 더 이상 선의가 아니라 통제다. 맞습니다. 한쪽이 계속 내어주기만 하고 다른 쪽이 그것을 기회처럼 소비하고 있다면 그건 균형이 아니라 착취에 가깝습니다. 도움은 주는 사람의 자유지 받는 사람의 권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조건 없이 넉넉할 수 있지만 그 넉넉함이 함부로 소비되어선 안 됩니다. 자격 없는 이에게 아무 제한 없이 열어두면 남는 건 피로와 후회뿐입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당연히 여기기 시작했다면 그때가 선을 그어야 할 순간입니다. 그 사람에게 줄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공공재가 아닙니다. 세 번째,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 겉으론 당당하고 말도 빠르고 결정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당당함이 자존감이 아니라 불안을 덮기 위한 과잉 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사람이구나. 배려 깊은 사람이네. 그런 감탄이 아니라 이런 계산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하네. 부탁하면 들어줄 스타일인데 조금만 다정하게 굴면 꽤 쉽게 움직이겠군. 이들은 착함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점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작은 이득을 챙기려는 심리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처음 몇 번 도와주면 그건 고마움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뇌에 이렇게 저장됩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는 사람. 두세 번 친절을 베풀면 그 다음부터는 요청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곧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딱 한 번 거절을 하면 바로 표정이 달라집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그거 하나 못 해줘? 요즘 너 좀 달라졌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당신의 호의가 기본값처럼 세팅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던 게 깨지는 순간 마치 자기 권리를 빼앗긴 듯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말이 맴돕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좋게 봤나? 하지만 아닙니다. 잘못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야 자기 속마음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심리학자 엘프리드 애들러는 말했습니다. 열등감을 감추려는 사람일수록 타인을 지배하려 든다. 그 지배는 종종 친절함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이들은 당신의 따뜻함을 감사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 불안과 부족함을 덮기 위해 이용한 것입니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착각은 남을 깔아봐야 유지되기에 진심을 다하는 사람을 더 쉽게 다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배려를 존중이 아닌 기회로 본다면 그건 당신이 고쳐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왜곡된 인식이 문제입니다. 잘해줄수록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제는 선을 긋고 당신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정성은 쏟을수록 채워지는 무한 저장소가 아닙니다.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천천히 흘러가도 늦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건 마음이 따뜻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게 착한 건 아닙니다. 선을 지키는 친절, 기준이 있는 배려가 되어야 내가 다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 앞에서 나를 지키는 5가지 방법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절은 한 번이 어렵지 계속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절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거절하는 순간이 마치 관계를 끊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미루고 대신 내가 더 많이 감당합니다. 상대는 부탁했고 나는 거절하지 못했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계속 도와주는 게 예의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관계를 망치는 건 거절이 아닙니다. 거절하지 못한 채 쌓인 억울함과 피로가 결국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처음 단 한 번 용기를 내어 거절해보는 경험입니다. 그 한 번이 관계의 무게중심을 바꾸고 당신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몫을 분명히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만 놀랍니다. 하지만 곧 압니다. 아, 이 사람은 이제 기준이 생겼구나. 예전처럼 아무 때나 부탁해선 안 되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거절한다고 큰일 나지 않네. 생각보다 관계는 무너지지 않네. 그때부터 당신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절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준비된 문장 하나를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마치 방패처럼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단단한 한마디.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짧은 한 문장이 계속 참아왔던 당신의 마음을 대신해 줍니다.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집니다. 거절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건강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절이 미안해서 참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위해 한 번쯤은 말해보세요.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말입니다. 둘째, 도와주기 전에 이게 정말 내 몫인지부터 따져보세요. 어떤 사람이 힘들다고 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돕고 싶어집니다. 괜히 외면하는 것 같고
모른 척하는 게 무책임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 부탁이 정말 내 몫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신이 떠안고 있는 일들 중에는 사실 그 사람이 직접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도 꽤 있을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감정을 앞세우고 결국은 착한 사람에게 짐을 떠미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떠안게 됩니다. 그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계속 지치고 상대는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탁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인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지보다 먼저 이 일이 애초에 내 책임인지 아닌지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거리두기의 시작입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는 바로 도와줄게라는 말보다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세요. 이건 내가 대신 책임질 일인가? 이 사람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은 아닌가? 그리고 그 대답이 내 몫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닿았다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건 네가 정리해야 할 문제 같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처음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외면이 아니라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분별입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이지 계속 끌어안고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건 너무 소중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먼저 꼭 물어봐야 합니다. 이건 내가 맡아야 할 문제일까?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더 지혜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셋째, 감정에 끌리지 말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세요. 너밖에 없어. 진짜 힘들어. 이번에도 안 되면 나 정말 끝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고 거절하면 냉정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망설여지죠. 하지만 감정은 늘 진실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심리학자 월터 미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순간의 신호일 뿐 판단의 근거가 되어선 안 된다. 우리는 감정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 감정이 내 결정을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휘둘리면 결국 상황이 아닌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그 순간부터는 내가 나를 조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절박하게 들릴 때일수록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아니면 단지 내 마음을 흔들기 위해 감정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를 분별해야 하죠.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감정은 공감하되 결정은 감정과 분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말이 효과적입니다. 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지금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 철학자 아우렐리우스도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되 그 고통까지 짊어지려 하지 마라.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잃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감정을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방향은 언제나 내가 정해야 합니다. 관계를 잘 지키고 싶다면 감정을 이해하되 결정은 냉정하게. 이 원칙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넷째, 도와주는 기준을 스스로 정해두세요. 사람들은 때로 착한 사람에게 무한한 여지를 기대합니다. 뭐든 해줄 것 같고 거절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부탁도 점점 커지고 많아집니다. 문제는 그 이미지가 결국 기준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고마운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해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심리학자 앤드류 매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존중받는다. 맞습니다. 선의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에도 한계가 있고 배려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놓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기본 옵션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도와주는 원칙을 내 안에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남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요청은 평일엔 받지 않는다. 업무 외 부탁은 일절하지 않는다. 1년에 한두 번은 기꺼이 돕지만 반복되는 부탁은 정중히 거절한다. 이런 기준을 스스로 설정해두면 어떤 부탁이 와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건 차가운 태도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태도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목적처럼 대하라. 수단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지나친 친절은 결국 나 자신을 수단으로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의를 지키고 싶다면 그 선의의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나를 갉아먹는 배려는 배려가 아니라 방임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경계선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어보세요. 그 선이 결국 당신을 지켜줄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5째,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어떤 관계는 말 한마디에서 흐름이 바뀝니다. 정말 고마워. 이 한마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달라지죠. 하지만 슬프게도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도움을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처음엔 정말 부탁이야였던 말이 어느 순간 이번에도 좀 해줘로 바뀌고 고마움 대신 기대만 남습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말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의 친절을 권리로 착각한다. 이 말처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호의를 기본 제공 서비스쯤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엔 작은 일이라 넘겼던 말도 반복되면 상처가 됩니다. 그 정도는 늘 해줬잖아.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그 관계는 이미 경계선을 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땐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도움을 거두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위치를 다시 정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이 관계에서 늘 주는 쪽인지, 왜 나만 더 많이 감당해야 하는지 조용히 점검해 보세요. 이런 말들이 반복된다면 그게 바로 거리 둘 신호입니다. 그 정도는 늘 해줬잖아. 이번에도 그냥 좀 해줘. 이 말을 들었다면 잠깐만, 내가 너무 당연한 사람이 된 건가?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건 미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을 소모하는 관계를 오래 두지 않는다. 이제는 기억하세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을 소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더 이상의 마음을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둘 줄 아는 태도가 당신의 품격과 마음을 지켜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없이 베풀다 지친 마음을 어떻게 다독이고 관계 안에서 나를 지키는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 현실적인 5가지 방법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문제는 마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몰랐던 것뿐이라는 걸요. 이제는 누구에게나 괜찮은 사람이 되려 애쓰는 대신 나 자신에게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함은 약점이 아니라 기준이 생길 때 더 깊은 품격이 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보다 내 감정과 시간에 책임지는 삶을 선택해 보세요. 그게 진짜 어른스러운 단단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이 공간이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자리가 될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존중받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